두 분의 지점장으로부터 현안을 또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인심 좋은 종목 함께해 주실 두 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현대증권 동교동 지점의 인성희 지점장, IBK투자증권 분당 지점의 심상훈 지점장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현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앞서서도 저희가 알아봤듯이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는 반짝 상승을 했다가 이 시각 현재에는 0.5% 소폭의 하락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실적 시즌이 되면은 실적 호전주를 주목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적이 발표가 되면은 주가가 또 급등을 하는 사례도 있고 반면에 그 전에 많이 올랐다가 실적이 발표되더라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시점을 잡으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예, 주식 격언에 딱 들어맞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소문에 서서 뉴스에 팔라는 얘기인데, 삼성전자의 오늘 실적은 한마디로 서프라이즈입니다. 영업이익 부분에서 매출은, 그렇게 크게 한 8% 정도 늘긴 했는데, 영업이익이, 장마치 20%나 전분기 대비해서 20%나 증가를 했습니다. 일반적인 컨센서스가 한 7조 한 6천 정도 생각했는데, 8조를 넘어섰죠. 그 영향으로 아침에 반짝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결과가 나오니까 웬만큼 좀 조정적으로 보인다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지수와 연관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수가 지금 2000포인트 공방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혼자 치고 가기에는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다 이런 측면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어차피 2000선을 넘으려면 삼성전자가 전 고점이 140만 원을 141만 원이죠.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수와 삼성전자의 관계는 정관계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다면 삼성전자를 대신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쪽으로 또 시각을 좀 돌려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떤 그 내용에 따라서 실적 이제 3분기 이제 프리 어닝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10월 말이면 어닝이 나올 텐데 그런 쪽에 실적주에 관심을 갖고 매매를 하시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주에 관심을 갖되 이렇게 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은 좀 주의를 해야 되겠네요. 네. 네. 지수와 관련해서 또 삼성전자가 지수가 워낙에 못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혼자 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면서 눌리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트렌드라고 해야 될까요? 코스피는 계속해서 2000선을 전후해서 횡보하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테마주들도 지금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4분기에 주목을 받을 만한 테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이 자리 나오면서 과거에 이제 IT는 모바일 중심으로 제2의 혁명이라서 관련된 종목들, 모바일 결제라든가 온라인 게임주들 좀 언급을 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바이오주도 상당히 좀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해가지고 하나의 또 다른 축입니다. 인구 고령화 맞물려가지고 굉장히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에너지인데 에너지는 제가 과거에 셰일가스 관련해가지고 언급을 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또 미국 중심으로 셰일가스를 개발해서 조금 더 또 셰일가스가 석유 대비해서 굉장히 좀 클린하거든요. 깨끗한 연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또 하나의 축이 에너지를 셰일가스를 통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겠지만 지금 쓰고 있는 에너지 특히 전기 같은 경우를 똑똑한 전기를 만들면 되거든요. 소위 말하는 스마트 그리드인데 스마트 그리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고질적인 전력 부족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중국, 미국, 유럽 할 거 없이 전 세계적으로 전력 부족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효율적으로 전기를 스마트하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스마트 그리드고요. 전기에다가 이제 IT를 소위 말해 접합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정부가 지난 한 7월 18일경에 이제 진흥형 전기요금만 제1차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까지 AMI를 1,000만 원을 설치할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활성화가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가지고 간단히 도표 하나만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 이제 스마트 그리드 핵심 기기 해가지고 세 가지를 제가 화면에 좀 띄워드렸는데요. 가장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원격 검침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기 저장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 자동차 인프라도 스마트 그리드에 해당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 게 PLC 모듈입니다. PLC라고 하는 거는 이제 파워라인, 그러니까 전기선을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러니까 전력
우리가 흔히 컴퓨터는 인터넷망에 접속이 되지만 네. 이 스마트 그리드는 전기선을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원격 검침이 가능하게 되고 ESS나 이런 데 정보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PLC 모듈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해서 관련된 기업들을 잘 살펴보시면 좋은 투자 결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4분기에는 스마트 그리드에 관심을 갖자라면서 쭉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운용을 해야 하는지 유망 종목을 알아볼 시간인데요. 먼저 인성희 지점장님은 어떤 종목들 가지고 오셨어요? 예, 오늘 종목은 글쎄 종목을 찾는 게 요즘 좀 쉽지 않다는 느낌인데 예. 종목은 참 많은데 쉽지 않게 찾을 수밖에 찾기가 어렵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좀 올라가는 종목 쪽에서 계속 밀어붙이는 지수 자체가 어느 정도 정점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계속 밀어붙이는 기존 걸로 가고 있는 그런 양상이 좀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목 자체를 바닥에서 올라간 종목들을 참 고르기가 쉽지 않은데 아무래도 종목을 찾는 거는 하이 리턴입니다. 수익을 많이 내는 종목을 찾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하이 리턴은 하이 리스크 위험을 많이 감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로우 리스크를 갖고 하이 리턴을 한다면은 가장 적절한 종목이겠죠. 하지만 상당히 그건 어쩌다가 만나는 종목일 수밖에 없고 현재로서는 계속 가는 뭐 엔터테인먼트주나 게임주 이런 쪽에서 조금 탈피를 해서 수익은 좀 적더라도 위험을 좀 적게 감수하는 쪽. 그리고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가 이제 실적을 나왔지만은 가지 못하는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서 삼성전자 관련 부품주 쪽으로 가는 게 좀 맞지 않겠나 해서 오늘 두 종목은 삼성 SDI 그리고 덕산 하이메탈 두 종목을 선정해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은 안정적인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심상훈 지점장님은 어떤 거 가지고 오셨어요? 네, 방금 제가 스마트 그리드 말씀드렸는데 예. 스마트 그리드 관련 종목에서 가장 대형주죠. LS 산전 가지고 나왔고요. 역시 뭐 스마트 그리드의 장기 성장성에 베팅을 거는 겁니다. 그다음에 코스닥 종목에서는 역시 이것도 이회 기업도 이제 국내 1위 업체인데 온라인 결제 대행 부문의 1위 업체입니다. KG 이니시스를 두 번째 코스닥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한 종목씩 이제 알아볼 텐데요. 삼성 SDI 먼저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예, 삼성 SDI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고용량, 고효율 이런 쪽의 수요가 상당히 많고 삼성전자의 3분기 갤럭시 S3에 대한 판매 호조로 4분기에 나올 노트2에 대한 판매 호조가 계속 연결되고 네. 내년으로 넘어가면은 갤럭시 S4까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태블릿 PC와 울트라북에 대한 수요도 이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어떤 수요가 많이 늘면서 이쪽에 전지에 대한 그 수요도 상당히 많이 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3분기 실적만 보더라도요, 매출은 한 6% 정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6% 정도 증가하지 않았지만은 영업이익은 무려 100%가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전분기 대비해서는 뭐 한 8% 정도 상승이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늘어난 삼성전자가 거의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영업이익률 측면에서도 한 5.9%이긴데 이것이 2차 전지 영업이익률 따져보면 10%가 조금 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본다면은 상당히 수익률이 괜찮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네. 현재 서서히 올라가면서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외국인의 매수도 들어오고 있다는 쪽에서 향후에 어쩌면 리스크를 조금 가지면서 리턴은 크지 않더라도 또 어쩌다 보면은 이런 것이 또 어떤 하나의 테마로서 어떤 흐름으로서 작용한다면은 상당한 수익률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종목을 좀 선정해 봤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양매수에 나서고 있는 삼성 SDI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익률도 누릴 수 있다라고 덧붙이셨네요. 그리고 LS 산전 스마트 그리드와 관련해서 주목을 하자라고 해주셨는데요.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주가는 조금 올랐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렇죠. 이게 장기 성장성을 보고 접근하는 거고요. 전력 설비는 계속
계속 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도 저희가 굉장히 지금 더워가지고 전력 비상이 많이 걸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예비율 때문에 굉장히 좀 그 긴장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 블랙아웃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 전체적으로 정전이 돼버리는 거죠. 이거는 굉장한 재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할 거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가장 큰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S한전은 전기를 위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매출 구성을 제가 표로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좀 표로 구성을 했는데요. 보시면 전력 기기가 37%고요. 전력 시스템 26%. 이게 다 송배전하고 변압기 이런 그 관련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동화 쪽도 전기 쪽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규 사업도 해외 쪽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외 쪽 전기라든가 이쪽을 많이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전기를 위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에 대한 장기 성장성. 이 회사 지금 시가총액이 대략 2조 원 정도 되는데요. 지금 화면에 차트가 나가고 있습니다. 예. 2조 원 정도 되는데 2012년도 예상 매출이 1,3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PER로 보게 되면 15배, 뭐 이 정도 16배 정도 되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뭐 시장 평균보다 높기 때문에 부담될 수 있지만 전력 설비의 장기 성장성을 보게 되면 결코 높다고 볼 수 없는 것 같고요. 이 파란색 라인은 그 외국인들의 지분율 동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6월달 저점 찍고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주식을 사모아가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지분율이 거의 10% 육박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외국인들이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사모하고 있는 모습도 괜찮은 것 같고요. 주가 급격에 오르진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하지만 그 전력 설비라든가 송배전 설비,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 가지고 이쪽 섹터의 산업은 꾸준하게 스테디하게 그 계속 매출액이 증가할 수 있고 이 기업이 또 그 분야에서 1위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유하기는 굉장히 무난한 그런 가격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장기적으로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가격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LS 산전까지 우리가 코스피 시장에서 알아봤고요. 이제는 또 코스닥 시장의 종목들 찾아보겠습니다. 덕산 하이메탈 먼저 알아볼까요? 예, 덕산 헤이메탈 좀 많이도 안 올랐네요. 이제 관심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 아이폰 5가 출시가 됐죠. 가장 특징적인 게 두께였습니다. 두께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죠. 줄어들다 보니까 거기에 관심 갖는 것이 이제 플렉서블 LED 그쪽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무게와 두께를 줄일 수 있는 가장 근간이 되는 어떤 그 소재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리고 삼성전자가 그동안 1년 동안 그 아몰레드 라인 발주를 안 했습니다. 네. 안 했다가 이제 드디어 한 하반기 한 11월 중순 이후가 될까요? 발주가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내년도에 나올 모델에 대한 어떤 시작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런 쪽에서 본격적으로 수혜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관련주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장비업체 중에는 SFA, 비아트론, AP 시스템이 있고 소재 쪽에는 그 솔브레인과 원익 머터리얼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덕산 하이메탈이 있는데 그중에서 덕산 하이메탈을 제가 선정한 이유는 안정적인 성장세, 그 업계 내 최고의 어떤 그 안정성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1분기, 2분기 전체적으로 소재나 장비 쪽 실적이 안 좋았는데 불구하고 동사의 실적은 예상보다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평가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상반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1%나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40%나 증가했습니다. 다른 쪽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상당히 정체나 하락이었는데 비해서 이 회사의 실적은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올라갔고 하반기 내년으로 갈수록 그 실적은 본격화돼서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실적 대비해서 주가는 안 올라도 너무 안 올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큽니다. 원가 절감과 마진율 확대에 의해서 영업이익률이 20% 후반대까지 간다. 좀 전에 삼성 SDI 영업이익률이 한 5.9%대 이쪽 그 2차전지 영업이익률이 10%대라는데 이건 마찬가지 20% 넘어간다는 것은 업계 내에서 수익을 상당히 크게 영업이익을 갖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갖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라 생각되고 실제적으로 3분기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해서 한 7% 정도 영업이익은 한 10%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잠깐 그 차트를 보시면은요. 예, 간략하게 살펴볼까요?
지금 보시는 것은 주봉 차트입니다. 참 많이도 빠졌다 생각했는데 이제 바닥을 거의 2만 원 선에서 바닥은 찍는다 생각이 들고요. 일봉 자체에서 오늘 좀 크게 갭 상승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거래량이 많이 따라가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바닥은 이제 웬만큼 찍고 올라가는 쪽에서 실적이 겸비되고 삼성전자의 실적과 더불어서 이제 부품주 쪽에서 이제 관심을 받는다면은 충분히 상승에 큰 무리가 없다 생각이 돼서 가는 데까지는 한 2만 4천 원까지도 충분히 단기적으로 올라갈 때 가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오늘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삼성 디스플레이가 AM OLED 관련해서 설비 투자 재개한다라는 소식으로 오늘 6% 넘는 상승세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바닥권에 머무르고 있다. 2만 4천 원까지는 충분히 단기적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덕산 하이메탈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온라인 결제 대행 1위 업체 KG 이니시스 준비하셨죠? 네, 뭐 제가 지난주 또 그렇고 그 지난주도 그렇고 예. 이 자리에 나오면서 그 판교 쪽의 기업들 많이 다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아요. 이 기업도 저희 그 IBK투자증권 분당지점 출장소가 판교에 있는데 그 같은 빌딩에 이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CEO도 자주 만나고 뭐 여러 번 갔었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 결제 대행의 1위 업체입니다. 1위 업체인데, 소위 이제 영어로 말하기는 PG라고 합니다.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해가지고 그 약자다 PG라고 하는데, 이 PG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게 되면, 카드 대금이 빠져나오고 카드사에서 판매자로 가는데, 결제 대행이라고 하는 거는 카드사에서 판매사로 돈을 넘겨주는 과정에 개입을 네.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결제 대행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이 PG 시장의 점유율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한국 사이버 결제 말씀드릴 때 이 표를 제가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잠깐 좀 화면에 띄워주시겠습니까? KG 이니시스가 36% 지금 1등 1위 업체이고요. LG U+도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점유율 20%이고 일전에 제가 한번 소개시켰던 한국 사이버 결제도 이 PG 사업에서 국내 3위 17%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온라인 쇼핑몰이라든가 전자상거래가 증가한다는 전제하에 성장성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아시다시피 당연히 지금 전자결제, 특히 온라인 쇼핑몰 시장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가는 쪽이 한 번 후퇴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사이 10배 이상 성장을 하고 있고 지금도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섹터에서 점유율 1위라고 한다 그러면 굉장히 좀 대표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신용카드사에서 판매자한테 거래 대금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잠깐 자금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자 수익이 발생하거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자 수익도 영업이익 한 10% 가까운 그런 금액으로 꽤 높습니다. 한 많을 때는 제가 아까 잠깐 자료를 보니까 60억 될 때도 있고요. 2, 30억 예. 정도가 평균적으로 1년에 이자 수익으로 발생하는데 그 부분도 무시 못할 그런 수익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보시면 사기가 좀 겁이 나죠. 주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이런 차트 보시면 뭐 개인 투자자들 상당히 좀 따라잡기 어려울 텐데 일단은 이렇게 급등했을 때 여기서 따라잡는 건 좀 무리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이 나왔을 때는 주가 수준을 잠깐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예. 있거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 자리가 지금 시가총액 2,800억 정도 됩니다. 2,800억 정도 되는데 올해 예상되는 순이익이 한 25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2배, 11배, 12배 정도의 PER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렇게 많은 비싼 주식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 성장성 관점. 그래서 좀 접근 포인트는 눌림목이라든가 주요 5일선, 11선, 21선 주요 그 이평선에 조금 착지했을 때 그 타이밍을 잡아가지고 한 번쯤 접근해 볼 만한 그런 종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약간 주정을 받을 때 그러니까 접근을 해보자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앞서서 계속해서 탐방을 많이 다니신다, CEO 자주 만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냥 서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어떤지 직접 가서 알아보고요. 또 이 선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배가 어디로 갈지 그리고 어느 정도 또 수확량을 또 잡아드릴지 이것이 또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KG 이니시스도 우리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IBK 투자증권 분당 지점의 심상훈 지점장 그리고 현대증권 동교동 지점의 인성희 지점장 두 분으로부터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